안녕하세요. 세 번째 이팁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주신다기에 메일 보내봐요. 이 팁은 진심으로 화났을 때 누군가한테 화를 내는 성격인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한다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손절 기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기도 한데 아마 많은 이팁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일 경우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너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극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도 싫어해요. 화가 나더라도 뭔가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감정을 소모하는 것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누군가한테 진짜 진심으로 화가 넘쳐서 손절각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통보 후 등 돌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팁이 회피형이 많다고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그냥 당신이 그 이 팁한테 밉보여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네요.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될 때, 해도 소용이 없을 때,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 때 그냥 안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 팁이 나한테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그럼 아직 손절각까지는 아닌 거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 볼 마음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이 팀 남자가 저한테 호감 신호를 보낸 게 맞을까요? 체크 부탁드려요.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팀 남성분이 혼자 조용히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 제가 기억 못 했던 걸 알려줬어요. 다여섯 명이 있는 술자리에서 제가 잠깐 멍 때렸는데 제 시야에 들어오게 몸을 숙여서 손을 흔들고 어디 보냐고 물어봤어요. 이 팁분이 선톡은 먼저 안 하지만 제가 선톡하면 칼답해주고 이모티콘이나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공감 표시를 눌러줘요. 내용은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말 놓자고 하고 저한테 조금씩 장난을 쳐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호감 시그널이 맞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제일 크게 호감을 표현한 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들 모두 그냥 이성적인 호감까지는 아니고 관심은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여럿 모여있는 술자리에서 멍 때리는 거 손 흔들어서 풀어준 게 괜찮은 시그널인데 사실 전부 다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 혹은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네요. 더 친해진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 팀 여친과의 이별 문제로 메일 보냅니다. 이 팀 여친이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이후 전화로 오해는 좀 풀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습니다. 열흘쯤 지난 지금 제가 여친한테 마음은 좀 어떻냐고 물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크냐고 물었더니 계속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 시간이 너무 괴롭고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헤어져도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카톡은 2, 3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어요. 사실상 끝난 걸까요? 보통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글쎄요, 어렵네요. 저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해본 적은 없는데 말씀하신 오해가 어떤 오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좀 해본다는 거 보면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 떨어지는 건 아니었나 봐요. 가능하시면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 그분이 찐이 팁이 맞다면 생각의 끝은 꼭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냥 다시 연락 올 때까지 님 인생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중간 연락하면서 생각이 정리됐냐고 물어보는 그 과정 자체도 그분께는 보챈다고 느껴져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 남사친 관련해서 고민 중이라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는 서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나이로는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많아서 누나예요. 몇 년 전 처음 실제로 만났었고 눈도 잘 맞추고 얘기도 잘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농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나름 계획은 짰었지만 계획대로 못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어영부영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좀 급만남이었는데요. 제가 일정이 비어있고 심심해서 같이 놀자고 하니 바로 오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친구랑 선약이 있었는데 버리고 왔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빨리 돌려보냈지만 이미 이것저것 한 이후이긴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만남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는데요. 제가 이 팁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이라 연락 태도 때문에 조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제 얘기를 꼼꼼히 다 듣고서는 고쳐보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친구가 제 생일날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선물이랑 구하기 어려운 것을 같이 모아서 사람이 엄청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에 먼 거리를 와서 주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휴가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귀여운 동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때라 휴가 날 맞춰서 만날 생각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먼저 연락을 줘서 제 일정이랑 이 친구의 휴가랑 맞춰서 만나서 놀았었어요. 올해는 갑자기 이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더니 본인이 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 신분이라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그냥 계산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먹었던 거라서 역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본인 동네가 아니라 길을 잘 모르니 역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다친 게 있는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왔지 뭐예요? 이날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휴가 때 또 보려 했는데 일정이 틀어져서 못 만나게 됐고 다시 약속 잡아서 며칠 뒤에 만나러 갑니다. 텍스트로는 너무 무미건조한 친구라서 약속을 잡으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가 호감이 그대로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한 지인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답장 속도는 보통 1시간 이내이고 대답하는 동안 계속 칼답인 편이에요. 그치만 조금이라도 본인의 속내가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 같은 답장만 남기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 팁분들이 보통 배울 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던데 저는 매번 이 친구한테 했던 소리가 돈이 없다, 일 귀찮다 등등 아무리 봐도 전혀 장점이 될 수 없는 부분만 있고 심지어 제가 이쁘지도 않거든요.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요. 며칠 뒤에 만나는 것까지 적어서 보내볼까 하다가 일단 보내봅니다. 이 친구가 절 좋아하는지 아닌지 너무 헷갈려서요. 읽는 내내 너무 저희 20대 초반 얘기인 것 같아서 설레네요. 애매한 게 없고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선 확신의 이성적인 호감이고요. 두 번째 급만남 썰부터도 그냥 친구가 불러도 고민할 텐데 이성 친구가 1대1로 보자는데 고민 없이 달려가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이건 팩트는 모르겠고 제가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친구와의 선약을 깨고 갔다는 건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어 보여요. 이 팁 특징 중 생색내는 거 싫어하는 게 있긴 있는데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것과 책임감이 있다는 특징도 있거든요. 저도 뭔가 경험이 적고 어릴 땐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 바쁜데 너한테 시간 쓴 거다. 너 나한테 특별하다. 나 원래는 누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락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고쳐본다는 답을 받으신 것도 그냥 단순한 이성 친구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연락 패턴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던 말던 알 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나를 바꾸려는 상대방한테 질려버리죠. 입대 전에 생일 선물을 찾아서 사서 챙겨서 먼 거리를 왕복하여 전달해 준 것도 휴가 때마다 만나려는 것도 휴가 때 나와서 밥을 사는 것도 돈과 시간을 진짜 아득바득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군인 신분으로 말이죠. 솔직히 답변해 드리면서 제가 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인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무조건 이성적으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팁은 말보다 행동이거든요. 다친 걸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보통은 하지 않아요. 굳이 싶어서요. 다만 오고 가는 메시지가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회화가 엄청 잘 된 이 팁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누나라서 어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연애해도 메시지 속 말투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내가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회피하는 건 본인을 떠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부끄러워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냥 님이 하는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 뻔히 보여서 대답을 안 해버리는 그런 거죠. 밀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둘 사이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님 마음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플러팅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쌍방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보수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 팁이 배울 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돈이 없다, 일이 귀찮다 등 이런 건 평소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하는 생각들이라 크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걸로 매일매일 투덜대는 게 아니라면 인간적이고 좋잖아요.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팁이 얼빠라는 얘기가 많은데 단순하게 이쁘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 기준에 있는 어떤 한 포인트에 꽂히면 그게 너무 이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이 팁들마다 각각 달라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군인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어린 이 팁이라 아무래도 누나라서 끌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징징대는 걸 받아주기 엄청 힘들어해서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연상을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두 분 지금의 관계 한 명만 용기 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에 만나시는 것도 댓글이나 메일로 얘기해 주시면 의견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